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95페이지 펴주시고요. 여러분이 앞 시간에 풀어보셨는데, 기출문제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78회. 78회 기출문제 제가 빨리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네, 선생님이 여러분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대해 한 명씩 말해 보세요. 내부 통제 제도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그 다음에 관련 법규의 준수, 그리고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 요 세 가지가 이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내부 통제 제도가 우리 재무회계 맨 끝부분에 한두 페이지로 실어져 있는데 거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철수는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니까 내부 통제 제도 목적에 해당이 되고요. 영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것도 목적이 됩니다. 해주가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그렇죠.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요 세 개가 해당이 돼요. 자, 상처리는 경영진에 대한 업무 능력을 측정한다 그랬는데, 경영진의 업무 능력 측정이 내부 통제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통제가 잘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뿐만이 아니고 그 기업이 발표하고 있는 모든 재무적인 정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신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 법규나 관련 정책들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처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가 있는 건 아니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것도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죠.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제적 현상에 대하여 정보의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네, 이거는 지금 비교를 얘기한 거죠. 비교.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제적 현상. 그러니까 두 기업을 말하는데 두 개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기업인데 전기와 단기. 경제적 현상이 다르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 네, 기업 간의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본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항목 간의 차이점이 뭐냐, 또 유사한 점은 뭐냐, 이런 것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특성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비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비교 가능성을 문제로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78회에서 비교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다음 중 주식회사항공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를 보고 1번부터 확인해 보면 되겠죠. 비유동 자산이다.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 차변이 자산이잖아요. 비유동은 여기서부터가 되죠. 장기 대여금하고 임차 보증금이 비유동 자산이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 2번 유동자산은 150이다. 유동자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유동자산이네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까지 요거 더하면 150이다. 맞았네요. 3번 자본은 30이다. 자본은 요 두 가지가 30 자본이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네,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요. 옳지 않은 건 4번. 비유동부채가 190이다. 우리가 여기서 부채에서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이고 비유동부채가 이렇게 두 개죠. 장기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이 비유동부채인데 비유동부채는 190이 아니라 80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았다.
개정 과목 분류에 관한 문제였고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시 옳은 것은 네, 분계 문제입니다. 12월 1일 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20만 원이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수금은 임시 계정으로서 부채 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채가 판명이 되면 가수금은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돼야 되고요. 판명된 것이 계약금이면 계약금이라는 선수금이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군요. 계약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가수금 정리한 분계, 차변의 가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 네, 가수금 정리하는 문제도 이 78회에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69회부터인가요? 쭉 풀어오면서 가수금 문제 처음 나왔어요.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온 문제도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다음 5번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네, 아까 이제 그 3번에서도 계정과목 분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뭐 이것이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이것은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거였죠. 그러듯이 5번도 계정과목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무형자산을 전부 골라라 그랬어요.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그리고요.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산업재산권도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가라바. 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비용과 수익의 예상에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제가 여러분 이거 암기사항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예상이다 그러면요. 발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미자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상은 미자로 정리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미자로 정리한 것을 찾으면 2번이 답이죠. 음. 미지급급여 미수 이자. 그래서 미지급 급여는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미수 이자는 이자 수익에 대한 수익의 예상의 미수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도 선자가 들어간 게 하나 있고 3번에도 선자 들어간 게 하나 있고요. 4번에도 두 번째가 선자 들어갔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상은 2번이고 이연은 선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선자로. 다음에 7번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매출채권 관련 자료입니다. 기말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에 25년 재무상태표상에 대손충당금과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삼각비가 얼마일까요? 결산이 끝난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대손삼각비가 얼마냐? 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결산이 뭔가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의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했으니 대손충당금이 바로 2%만큼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예요? 150이죠. 1%가 15,000원이죠. 2%는 3만원.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3만원으로 확인이 되겠죠. 2%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대손삼각비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자,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이 10,000원이 이미 있어요. 3만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2만원 추가 설정해야죠. 2만원 추가 설정할 때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이 대손삼각비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삼각비는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말에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삼각비 2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만원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만원하고 대손충당금이 더해져서 이것이 3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대손충당금은 3만원, 대손삼각비는 2만원. 2번이 답이었다. 이게 그 차변 되는 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 이게 상황.
왼쪽이 책임 오른쪽이 대변이랑 1번 문제. 그냥 써는 거예요. 차변 대변이 아니고 여기서 질문한 것이 기말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 잔액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분계 내용을 쓴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1번에서는 2만 원이다, 2번에서는 3만 원이다 이런 거죠. 3만 원이 맞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는 1번은 만 원이다, 2번은 2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2만 원이 맞습니다. 차변 대변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8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원칙은 이게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원칙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자,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4번.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틀렸어요.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25일입니다. 2번.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하여 신고한다. 포함을 하면 안 되고 예정 때 신고한 걸 제외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개월치만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 3개월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확정 때 포함해서 신고하되 그때 가산세 계산해 가서 납부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래서 확정신고 때는 가산세를 같이 신고해 주는 이유가 예정 때 누락된 거 확정 때 포함해서 신고할 때 거기에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거든요. 예정 때 신고를 놓쳤으니까 세금을 늦게 납부하게 되니까 지연 납부 가산세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그런 것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신고 기한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누락한 것이라면 과소신고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미신고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를 했는데 누락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예정 때 누락한 것을 확정 때 신고한다. 그게 과소신고. 또 세금을 늦게 냈으니까 지연 납부 가산세 이런 것 등을 가산세로 납부하죠. 그래서 3번은 과소신고가 아니라 미신고. 그 다음에 4번.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기업 중에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하지 않는 법인도 있어요. 아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안 합니다. 1억 5천만 원 직전 과세기간이니까 1과세기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6으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얼마 매출인지. 굉장히 매출이 작은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들은 다 예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있고, 법인인데도 예정신고 때 신고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이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만
제외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이 예정 때는 고지 납부만 하고 예,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 자, 답은 4번이에요. 다음 10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 내역입니다.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래서요. 단 필요한 거래 증빙은 적법하게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매입 내역인데 매입세 공제액을 물어봤습니다. 네, 공제 가능한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재료 구입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 공제 불가능하고요. 기계장치 구입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 접대비 관련이니까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는 1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답은 2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 중에서 여러분 7개 이상 다 맞추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르막길로 78의 문제를 출제했는데 오르막길로 점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요? 자전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아우, 자전거 하니까 그냥 찌릿하네요. 오늘 이제 몸이 좀 나으니까 자전거를 또 타고 싶어. 자, 오르막길. 네, 오르막길은 사고가 잘 안 나요.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실 때 내리막길에 절대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안짝에서 엉덩이를 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자전거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수정.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의 개정 과목을 등록하려고 한다고 그랬고요. 923을 정부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구분, 표준 코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예. 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가지고 923을 딱 입력을 하면 923번으로 가고 여기 개정 과목란을 여러분이 눌러서 정부 보조금이라고 타자했겠죠. 그리고 엔터에서 거기에서 구분은 3번 일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정부 보조금은 대개 차감 계정인데 아무튼 일반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사용하고 표준 코드가 여기죠.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170번 정부 보조금 아, 영업의 수익으로 잡은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이군요. 네, 선택 좋아요. 우리가 정부 보조금은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이 있죠. 여러분 아직 정부 보조금에 대한 공부는 FAT 1급에서는 안 했군요. 다음 교재에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지금 923번은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그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개정 과목인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우리가 FAT 1급은 교재에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 뭐 이론이나 실무 수행으로 문제가 FAT 1급에는 안 나오겠으나 TAT 2급에서는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건 기초정보 관리니까 이렇게 하면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고쳐라 하는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오르막길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고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러분 가가지고 밑에 차액이 120만 원 차이가 나죠. 자, 처음에 아마 유동자산 보셨을 거예요. 이건 맞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보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비유동자산이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맞춰 나가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빠져. 1800. 예, 차이가 더 많이 났어요. 예, 비유동 자산은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그래도 틀려요. 건물. 차량의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빠뜨렸군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209번, 209, 1,500만 원이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했을 거예요. 예,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았는지 아느냐? 차익이 0 나오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딱 2개 고치니까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증빙이 자동차 보험증권이 하나 있고요. 설명을 보면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증권입니다. 자료인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는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건 그냥 보험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도 가끔 나오니까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할 때는 선급 비용 자산자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2일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로 했어야 돼요. 821 514430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국민은행 보통 코드로 98001로 돼 있어야 돼요. 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음 문제입니다. 바로타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국민은행 당좌 계좌에서 결제가 되었다. 이 결제되었다는 말은 당좌 예금 계좌에서 보다시피 돈이 찾아졌죠?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좌 예금이 대변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뭐예요? 지급어음이죠. 이때 지급어음은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어야 됩니다. 만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의무를 이행했죠? 의무가 끝났어요. 의무가 끝나면 부채는 감소해야죠. 그래서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야 됩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 등록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3월 5일 일반 전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입력한 것이 차변에 지급어음이 와가지고 거래처는 음, 바로 되어 있고 금액은 2천만 원짜리고 대변이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 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98000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수행과제 2번을 해야 되죠. 지급어음줄 클릭하고 여러분이 기능모음 자금관리 들어가서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눌러주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어음 상태는 자동으로 결제. 이 결제가 어음의 지급어음은 결제가 만기가 되었다는 것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 계좌에서 결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주면 됐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이제 뭐가 나왔느냐. 보통예금에서 돈이 200만 원 찾았고요. 자료 설명. 담보와 자전거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우리가 계약금은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잖아요. 지급한 것은 이 지급의 급자, 선급금.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 잡는 겁니다. 당좌 자산이에요. 차변의 선급금 담보와 대변의 보통예금 기업은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월 15일 일반 전표가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담화 자전거 2 플러스 플러스 엔터.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기업은행 보통코드로 200만 원 자산 감소. 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증빙에 의한 전표, 금융결제원에 온라인 발급된 뭐가 있고요. 자료 설명. 회계감사 진행을 위해서 금융기관 조회서를 발급받고 수수료 비용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이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예. 자,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돈을 찾았으니까. 차변에는 비용 발생, 수수료 비용인데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800번대 써야 됩니다. 900번대나 다른 코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코드 잘 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3월 20일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800번대 831로 했는가 확인해 보셔요. 2만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거래자료 문제의 5번째 문제죠. 5번째 문제가 기타 일반 거래. 4월 18일 자전거 무역의 외상매출금 700만 원 중에서 400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고 300은 합의에 따라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문제도 지금 아주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여러분이 푸는 분 중에서는. 자, 외상매출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700 중에서. 받았으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가서 없어지죠. 근데 400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을 400만 원 증가시키세요. 요거를. 그런데 300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단기 대여금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걸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방좌 자산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 판매한 700만 원을 400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받았고 300은 차용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00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를 받을 거예요. 이자. 예, 이자. 연이자 5%로 6개월간 빌려주니까 2.5% 이자 받겠네요. 300만 원에 2.5%는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이자 포함해서 돈을 받는다 이거죠. 이와 같이 외상대금을 이렇게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거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월 18일 날 전표, 이 최근 기출문제 풀면서 처음 만나는 전표였군요. 자, 이런 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자전거 무역이죠. 네, 자전거 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400, 아니 400이 아니고 700만 원이 외상매출금 감소하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으로 400만 원 입금되고요. 또 차변의 나머지는 단기 대여금으로 돈을 빌려준 걸로 정리했어요. 거래처는 자전거 무역에 돈을 빌려준 걸로 한 거죠. 자전거 무역 104 300만 원. 요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 코드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하고 같아야 돼요. 104. 그렇게 해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5개를 했는데 이 78회에서 조금 좀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다면 방금 한 5번 그리고 아까 뭔가 좀 새로운 스타일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78회에서 여러분들 좀 챙겨야 될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이렇게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11번 유형이죠. 산악자전거 판매했고요. 거래 명세서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분기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해라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2일 날짜로 입력을 한 뒤에 11번이라고 했을 것이고요. 분명에 산악 자전거라고 했을 거고요. 수량 5에 1700 플러스 거래처가 한라 자전거라고 걸어두고 여긴 처음에 비워두죠. 분기는 외상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날짜가 4월 2일이니까 4월 2일부터 4월 2일로 엔터를 3번 치시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하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닫고 조회 이렇게 하면 여기 외상 옆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타납니다. 네, 수령 학교들 바깥에다가 그러는데 수령이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도 했죠. 거래처에 전송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정을 못합니다. 그럼 수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세청 전송한 거 취소. 또 거래처에 발행한 거 취소. 그래야 요거 수정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수정을 했으면 다시 거래처 발행하고 또 국세청 전송까지 다시 해줘야 되고요. 예. 두 번째 매입 거래가 이제 전자계산서잖아요. 계산서 매입은 면세 매입 코드가 53이죠. 유형이 53이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팀 사원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러면 5월 6일 매입 매출 전표에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을 53으로 했어야 되고요. 분명히는 무슨 교육 훈련비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공급가액에 300 플러스 거래처에는 더존 에듀팸이라고 돼 있고 전자계산서니까 여기 1번 했을 것이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분기하시고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800번대로 이렇게 고쳐놨어요.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면세 매입 문제였고 밑에 개정 과목을 교육훈련비로 고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세 문제는 매입인데 무슨 청구서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밑에 부분 체크하셨죠? 네. 관리부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6월 7일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네. 난 또 하라는 줄 알았어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매입 매수자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이거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매입 매수전표 작성일자 6월 7일로 입력을 해야 돼. 6월 7일로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니까 분명에는 전화 요금 공급가액은 82,000원. 거래처는 강남 KT군요. K로 검색해야 되겠네요. 주식회사 KT로 해야 되겠네요. 네,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으로 하셔야 되고 분계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상품을 통신비로 고쳐주세요. 800번대 관리부 통신비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253 미지급금 90200 해피 눌러가지고 미지급금 거래처 맞는지 차변 대변 잘 금액 맞는지 확인하셨죠? 51번 과세매입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4번인데 자료가 두 개 있네요. 예, 그리고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6월 26일 직원 간식을 쿠팡이츠에서 주문하고 발급받은 법인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미지급금이죠. 이게 건수가 두 건인가요? 이게 22,000원. 주문 내역이고 왼쪽 거는 예, 같은 건이에요. 자료 2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두 건이 아니라 이 둘둘 치킨에서 산 이거를 카드로 결제한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날짜는 여기 있는 거래 날짜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6월 26일 하고 나서 유형은 57번 카드과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다 이거죠. 카드사는 삼성카드 세 번째 거 확인했을 거고요. 품명에다가는 치킨이라고 썼을 것이고 봉급가에게는 이제 여러분이 22,000원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쿠팡에서 샀으니까 쿠팡 없나? 쿠팡 2층. 쿠팡이 아니라 둘둘 치킨에서 샀군요. 둘둘 치킨에서 산 거네요.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둘둘 치킨에서 샀고 전자세금은 관계없고요. 카드는 카드 분개해 볼까요? 4번.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맞고요.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811번으로 상품을 고쳤어야 돼요. 복리후생비 2만 원. 이렇게 고쳐주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5번이 매입거래인데 세금 계산서란 말이에요. 매입세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대표이사 자녀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고 대관료. 예. 자녀의 돌잔치를 회사가 비용 처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납부를 하면서 윤종신 대표이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세금은 공제받아서는 안 되는 세금이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을 공제 못 받는 경우는 그게 바로 54 유형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6월 30일이죠. 여러분 매입 매출전표 6월 30일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54로 불공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때 불공제 사유는
이거였어요. 사업과 관련한 지출 선택. 네, 분명에 해당하는 대관료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공급가액이 200만 원이었고요. 거래처는 롯데, 호텔 롯데,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네요. 그러면 혼합하신 다음에 상품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호텔이 아니고 여기 대표이사의 이름 윤종신으로 해야 되고 내려와서 대변은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이고 금액은 220만 원 지급했겠죠. 자, 여기서 또 탭키 눌러서 여기도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보통예금이니까 9800. 그래서 밑에 여기 거래처가 저 두 개 다 파란색으로 보여야 됩니다. 전부 다 거래처가 파란색으로. 가지급금은 윤종신,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이렇게 고쳐놨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문제는 이제 부가세 마지막 문제인데 뭐가 나왔을까요? 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네, 오래간만에 이게 나왔네요. 9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예. 미지급세금으로 하고 미수금으로 하고 역삼세무서 코드 걸어라. 예. 자, 그러면 2기 예정이면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셨나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죠.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이기 때문에 정기신고에서 엔터. 저장된 걸 있군요. 확인 눌러서 출제자가 저장해 놓은, 마감해 놓은 이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매출세부터 회계 처리합니다.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9월 30일로 여러분이 입력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9월 30일 우리가 지금 복사해온 게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걸 차변에다 넣어줘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을 입력했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가서 복사하러 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요 두 번째 거 이거 매입세 컨트롤 C. 근데 매입세가 더 크네요. 매입세가 더 크다는 것은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미수금 120번 거래처 코드 세무 역삼세무서 돈을 얼마 받아야 될까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여기 세 번째 차감세 이걸 컨트롤 C 복사를 떠서 일반 전표에다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지워줘야 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지우고 1123000 요 숫자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세 정리 문제를 오래간만에 냈고요. 오래간만에 냈고 그다음에 환급으로 문제를 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78에는 여기저기 여러분이 뭐 거래처 코드 안 바꿔서 실수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가세 정리 문제가 나오는데 환급으로 문제를 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78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여기 있었어요. 추가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결산 문제는 어떤 게 나왔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문제를 냈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결산이군요. 네, 단기 매매증권 내역이 다음과 같다. 이 말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2,430원에 샀는데 12,730원이 됐다는 거예요. 딱 300원 올랐군요. 한 주당. 예, 300원이 올랐죠? 그래서 300원 곱하기 1000 하면은 30만 원이죠. 30만 원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증가입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가는 건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래서 여러분 그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12월 31일에 1번 전표에 차변이 107번 단기 매매증권 30만 원, 대변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905번으로 30만 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동분계이고요. 나머지 이제 자동분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로 결산 기간을 입력하고 확인. 거기 자료 2번에 준 기말상품 재고액을 여기다가 28 플러스 엔터로 입력을 해주면 더 이상 자료가 없죠. 전표 추가, 예, 확인.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전에 손익계산서에 가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매출원가 제대로 왔는가, 당기순이익은 잘 계산됐는가. 당기순이익이 끝자가 42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오로 열합니다. 여기 당기순이익 420 제대로 넘어왔죠. 자, 날짜 2개 넣죠. 2026 0331 2025 0331이라고 여러분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주셨죠? 확인. 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딱 조회했을 때 에러 없이 딱 나타나면 기분 좋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론에 대한 풀이하고 또 실무 수행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평가 문제에서 답을 찾고 회계 정보 분석의 문제에 답을 잘 찾았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설명을 빨리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많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이 이 교재는 가져오지 마세요. 네, 내일은 제가 TAT 2급 교재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TAT 2급 교재를. 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모의고사 3개는 여러분이 각자 이 FAT 1급 시험 보실 때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내일 시험 한번 네, 내일 전표 관리 시험을 보겠습니다. 1시간은 시험 보고 3시간 수업하고. 책 안 봐도 돼요. 예. 책 안 봐도 풀 수 있는 거니까. 내일 또 책 2권 여러분이 관리하려면 힘드니까.